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에게 주신 건강 복음을 실천하며 이웃의 건강을 위해 응원하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특별한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또 강조하는 면에서 창세기 1장 29절 이 말씀이 얼마나 모든 인류에게 정말 기본이 되고 어 삶의 원칙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짧은 한 절에서 제가 실천하면서 살아보니까 이것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고 창세기 1장 29절에 우리에게 먹거리를 푸드 코드를 이렇게 심플하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많은 과일들과 또 이런 아주 풍성한 아름다운 가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입니다. 또 음식물에 관한 권면 396쪽에는 창세기 1장 29절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곡식은 과일과 견과와 함께 좋은 피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다. 고기로 된 음식은 이를 대신할 수 없다. 이것은 고기는 좋은 피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초록색 잎사귀를 먹으면 그것이 피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제가 이것을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부터 이걸 알게 되었고 어디를 가든지 김치나 뭐 이렇게 야채가 나오면 그렇게 초록색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것, 빨간색 뭐 이런 거에 그렇게 제 손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저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제 몸을 만들었고 제가 오늘같이 이렇게 오늘 날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적의 음식 현미라고 하는 브라운 라이스, 미라클 브라운 라이스. 얼마나 이게 신통방통한 아 모든 약이 들어있는지를 제 삶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자면 저는 한 40년 이상을 현미를 계속 먹었어요. 여러분들처럼 현미쌀 반, 그다음에 현미 찹쌀 반, 그다음에 원하는 거 넣어서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제 몸에는 자질구레한 병들이 붙어 있었어요. 몇십 년 동안. 그중에 가장 저를 괴롭힌 것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두 엄지에 습진이라는 것이 왔는데 미국에서는 제가 살면서 이제 의사들한테 갔더니 이게 엑제마라고 라고도 하고 뭐 그들이 쓰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제가 한 26 년을 알았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조금 추울 때 걸으면 이 온몸에 두드러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발톱에는 이 무좀이 있어 가지고는 절대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현대 의사들이 처방해서 주는 약을 6 개월을 간 기능 검사를 해 가면서 먹어도 낫질 않아요. 그러는 것들이 2008년 이후에 제가 조민선 이 박사라고 하는 이분을 제가 만나게 됐고 특별한 방법으로 저희 이제 커뮤니티에 이분을 불러서 모셔 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현미라는 것을 어떻게 해 먹는지를 이제까지 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예, 그래서 이거를 들으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어 이 현미라고 하는 것, 모든 곡식들, 특별히 통곡식을 말합니다. 아 그 속에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 드리겠지만 미네랄과 비타민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 있는데, 그것이 아 온도가 어떤 물이 끓는 온도, 그러면 100도 C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이제 화씨로 하니까 212도, 그 이상이 지나면 거의 모든 영양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쌀룬 66%, 그다음에 이 호분충, 종피, 과피 해 가지고 29%, 배유 5% 해서 이건 이제 전체 100%인데요. 쌀룬에 가장 많은 영양이 들어 있다는 거죠. 66%. 그다음에 이제 호분충, 종피, 과피에 29%가 들어 있고, 그래서 66% 더하기 29%를 하니까 95%가 이 쌀룬과 우리가 말하는 그 쌀겨, 거기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얀 쌀만 먹게 된다 하면 거기는 거의 모든 것이 탄수화물일 뿐이고 영양은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알츠하이머, 디멘치아, 치매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타임지에 이렇게 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인제 이게 음식 중에 특별히 이제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에 왼쪽이라고 할까요? 이 뇌가 이렇게 슈링크 돼 버렸죠. 쪼그라들었죠. 오른쪽에는 이렇게 풍성한데 물기가 촉촉하고, 이게 이제 영양 부족과 이제 이 모든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계속되다 보면 만성적으로 결국 오는 것이 인제 이 정신질환이 오는데, 오늘날은 너무나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제가 잠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겠는데, 여기 빨간 이 small intestine, 이게 소장이라고 하죠. 이 소장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흡수하는 곳입니다. 근데 특별히 누가 흡수를 하냐 하면은 육모라고 하는 우리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은 것이 이 소장 안에 안벽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을 이 육모가 다 흡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육모가 잘라져 나가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거를 실리악 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도 이 실리악 병이 너무나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 들어온 모든 식습관들, 생활 습관 중에 특별히 먹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필터링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 가지고 먹게 되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들어오는 음식은 기본이 무엇입니까? 기본이 밀가루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루를 먹게 되고, 우리나라는 통곡식을 밥을 해서 씹어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음식을 계속 먹은 우리 한국 사람과 미국에서 들어온, 서구에서 들어온 이 미국 문화, 식습관 문화를 이렇게 접한 사람과 확연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실리악 병은 어 밀가루로 만드는 것을 먹은 사람에게는 오질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 어린 청소년들, 그다음에 청년들은 뭐 피자라든지 미국에서 들어온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어 이런 것들을 아주 즐겨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이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실리악 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 그리고 인제 현미가 어떻게 어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는데요. 현미 속에는 항암 작용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피릭 애시드라 그래 가지고 피친산이 들어 있는데요. 그것을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합니다. 파이토케미칼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지금 인제 연구가 되었는데요. 이 피친산이 해독을 합니다. 그다음에 셀레늄, 페놀, 바이타민 E 이런 것들은 역시 우리 몸에 생기는 활성산소들, 이 독을 제거하는 해독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쌀룬과 쌀 그 겨, 쌀 그것들이 인제 섬유질이 높지 않습니까? 그거를 식이섬유라고 하는데 장내 세균들이 그것을 먹고 건강한 유익균들이 자라나서 어 변비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예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먹었을 때 잘못된 것들, 가스가 생긴다든지 발암물질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 식이섬유들이 다 끌고 내려가서 대변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그냥 하얀 쌀을 먹었을 때보다도 혈당이 잘 이렇게 컨트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혈압도 물론이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도 잘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에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뭐 본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본론 결론. 항암제, 청소제, 해독제, 방부제, 또 이걸 먹으면은 이 피가 또 응고도 잘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이렇게 유익한 것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은 영양이 있었고, 그다음에 쌀룬에 더 많은 영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룬도 하나도 망가지지 않게 요 7분도 5분도 이런 것들이 아니라 100% 절대 이 완교만 깨내고 어 더 이상 도정을 하지 않은 100% 현미를 여러분들이 잡수시는데 이렇게 많은 영양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방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 지방도 우리가 먹으면 건강해지는 불포화 지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현미만 먹고 야채만 먹고 뭐 콩만 먹고 이렇게 해서 단백질 부족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도 염려 다 놓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커트에 여러분들 보여드리는데 이 피릭 애시드, 셀레늄, 이 모든 영양소들, 그다음에 이 섬유질도 영양은 사실 없지만 오늘날은 7대 영양소의 하나로 이 식이섬유를 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B1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들 자세히 이제 보시겠지만 B17까지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탄수화물이 물론 들어 있어서 이것이 우리 몸에 열을 내고 힘을 내주죠. 그다음에 단백질, 지방, 특별히 이 레시틴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정신질병, 디프레션, 앵자이티, 그다음에 이제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이쪽은 이제 이게 이제 미네랄 종류죠. 칼슘, 인, 마그네슘, 여러분들 많이 이제 요즘엔 들어보셨죠? 철, 구리, 망간, 아연, 실리콘, 크로뇽, 모리브덴, 붕소, 뭐 나바늄 이렇게 연구된 몇 가지 것들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또 연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렇게 알약으로 막 만들어서 팔고 하는데 여러분들 저는 그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현미밥을 정말 조심스럽게 잘 해서 그거를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이 모든 영양을 한 개도 파괴시키거나 이렇게 망가뜨리지 않고 고스란히 먹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네랄 종류 여기 있죠. 다 노란 글씨로 써 있는데 하얀 글씨로 써 있는 아연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비타민 중에 다 노란 걸 써 있는데 B6는 하얀 글씨로 써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비타민 B17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비타민 B17은 항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많은 비타민과 이 미네랄, 이 무기질을 정말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으로 생각하고 이걸 먹어야 됩니다. 예, 잘 만들어서 밥을 지어서 어떻게 밥을 지을까? 이것이 이제 궁금하죠. 이제 그 답이 이제 나옵니다. 비타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B12가 없지요. 현미에는 사실 비타민 B12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 안에 전구체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전구체가 현미 속에 들어있는 아연과 비타민 B6가 이렇게 만나면
그게 이제 간과 우리 이 내장, 소장, 장 안에 들어있는데 그 전구체와 합해지면 만나서 거기서 이제 특별한 이 역할이 이제 만들어지면 그게 이제 비타민 B12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현미밥을 잘 만들어서 먹으면 내가 걱정 안 해도 B12, 바이타민 B12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 먹지 않고 생선, 그다음에 계란 먹지 않는 사람은 의사들이 막 겁을 줍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악성 빈혈에 걸려서 큰일 난다고. 제 가정 그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나 저는 1년에 한 번씩 꼭 피 검사를 하는데 비타민 B12가 한 번도 낮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 식습관이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유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확인을 합니다. 현미 속에 또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인데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급 탄수화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탄수화물, 하얀 쌀은 그거는 아주 그냥 쓰레기, 길에 갖다 버려도 누가 주워가지 않을 그런 것을 흰쌀이라고 하고 그냥 탄수화물이라고 하고 복합 탄수화물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양들이 다 둘러싸여져 있는 쌀른과 쌀겨가 다 둘러싸여져 있는 복합 탄수화물.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과 체중을 조절하고 노화를 방지하고 장내 유익균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해줍니다. 또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거기는 특별히 연구를 해보니까 10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현미 속에 이렇게 놀라운 것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레시틴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레시틴이 이 아까 미네랄 속에 들어있는 인과 결합해서 뇌신경 세포를 많이 뻗어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신 건강을 유지해 주니까 그렇게 많이 오는 우울증과 그다음에 불안증과 그다음에 치매, 알츠하이머스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당연히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그렇게 먹다 보면 이 아까 크로뇽이 있었습니다. 그 미네랄 속에 그게 당뇨를 또 예방을 해요. 그리고 이 레스틴과 인이 결합해서 또 정액을 만든다고 합니다. 건강한 정액을 만들어서 건강한 생명을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현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이 보루로 남겨놓으신 곡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췌장이 나왔는가? 여러분들 이 췌장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췌장은 이렇게 간처럼 간은 이제 오른쪽 갈비뼈 밑에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아프다 이러면 이제 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무슨 검사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이 췌장은 절대 우리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뒤에서도 만져지지 않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입체로 촬영하는 그런 진단법을 가지고 진단할 때만 보이는 것이 이 췌장입니다. 췌장은 이 위가 있으면 위 뒤에 붙어 있고 그래서 위하고 이 척추 사이에 들어있는 장기인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췌장이. 췌장은 내분비를 하고 외분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외분비라고 하면 이 췌장 안에서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효소를 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이 이것이 이제 잘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포도당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게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 몸에 힘을 내주고 열을 내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 줍니다. 그래서 이 췌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췌장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근데 췌장이 그냥 씹지 않고 꿀떡 삼켜버리는 이 습관 그냥 치아가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틀니를 가졌다든지 아니면 습관이 그렇게 돼서
밥 먹는 게 그냥 5 분에 10 분에 그냥 맞춰야 되는 그런 생활 습관 속에서 그렇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췌장을 죽이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서 최소한 50 번은 씹어서 먹으면서 이 췌장을 생각하면서 췌장이 나에게 주는 이 놀라운 이 내분비와 외분비를 해 주는 이 놀라운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꼭 실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단 것을 멀리해야 되겠어요. 단 것을 자꾸 먹고 간식을 자꾸 하면 이 췌장에서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소화 효소를 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또 그것을 이제 아 포도당으로 이렇게 인제 분리된 것을 장에다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 또 인슐린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 췌장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췌장이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인제 췌장이 췌장염에도 걸리고 췌장염이 계속 걸리다 만성으로 걸리다 보면 그것이 인제 또 암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어 또 이제 세 번째로 췌장을 살리는 길은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1,500 cc까지 밥 먹기 전에 아침 먹기 전에 마셔라 하는 것이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제 실천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저도 1,500 cc를 먹으려고 마시려고 아침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마셔 놓으면 하루 종일 제 몸이 아주 그냥 이 두 개의 신장과 이 몸의 모든 그 해독을 하는 기관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물 마시는 것 참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어떻게 살아있는 현미밥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현미 모양이 또 나왔는데요. 쌀른과 그다음에 이 쌀겨 속에 들어있는 모든 영양이 95% 인데 이 95% 속에 들어있는 영양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해서 먹을 수 있을까? 100도 C 이상 물이 막 끄는 온도 밥을 했을 때 막 센 불에다 올려놔 가지고 밥이 부글부글해서 막 녹는다. 그러면 벌써 그때는 그렇게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거의 다 파괴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 질문은 100도 이상 온도에서 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미네랄과 비타민,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그러면 어 어떻게 밥을 지으면 이 우리 몸에 약이 되는 이 비타민과 미네랄 이런 것들을 보존해서 먹을 수 있을까? 답이 여기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결론입니다. 낮은 온도 그러니까 한국은 섭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6도 C 그다음에 화씨로는 210도 이하로 밥을 합니다. 밥을 짓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현미 찹쌀을 배제합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실리악 병은 그 원인이 글루틴입니다. 근데 글루틴이 밀가루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현미 찹쌀에도 글루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들 중에 이렇게 좀 끈적끈적한 그런 것이 있는 것은 거의 다 글루틴이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미 찹쌀에는 글루틴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셀리악 병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자질구레한 병들, 피부병들 이런 것들이 그 현미 찹쌀을 제가 현미 맵쌀과 반씩 섞어서 먹어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민선 박사님을 모셔서 강의를 듣고 그 즉시부터 현미 맵쌀과 거기다가는 인제 뭐 렌틸빈이나 그다음에 어떤 때는 그 다른 콩 종류 까만 콩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미쌀과 함께 세 가지 종류만 돌아가면서 넣습니다. 현미쌀에다가 어떤 때는 강낭콩과 그다음에 이제 또 렌틸빈 뭐 그다음에 현미쌀에다가 율무에다가 그다음에 뭐 이제 다른 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콩 뭐 이렇게 세 가지를 넣되 항상 현미쌀은 기본으로 넣는다는 것. 예 그렇게 해서 낮은 온도에다가 밥을 하는데 시간은 그럼 얼마를 하면 될까요? 저희는 210 도에다가 하는데 1 시간을 하면 밥이 아주 잘 됩니다. 쌀은 콩은 불리나요? 불리지 않습니다.
불리지 않습니다. 이제 밥을 여러분들 인제 여기 인제 물 양이 있는데 여러분들에 맞게 물을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물을 좀 충분히 넣으면 그 속에서 콩과 그다음에 이 쌀이 서서히 부르면서 온도가 높지 않으니까 서서히 부를 수 있는 시간이 그 안에서 있는 거예요, 낮은 온도니까. 그래서 서서히 되면서 끓어 넘치지 않으면서 밥이 1 시간이면 아주 잘 맛있게 영양이 풍부하게 먹어 보면 비타민 B 그룹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달고 고소합니다. 예, 그래서 밥을 요렇게 해서 잡수시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제 몸에 있었던 것처럼 저는 26 년이라는 세월을 이 습진과 함께 살았고 그다음에 두드러기와 함께 너무나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미 외에 어떤 영양소가 더 필요할까요? 바이타민 A, C, D가 현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C는 과일과 야채 속에서,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면서, 그다음에 슈퍼시드를 현미 밥과 함께 드시면 이거는 뭐 더 훌륭한 영양이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씨, 햄프씨, 치아씨드, 참깨, 들깨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듬뿍듬뿍 잡수시면 여러분들 뼈와 여러분들 피부와 여러분들 모든 장기가 건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음식 현미식을 기본으로 하시면서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것 이렇게 놓고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현미 강의를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을 알기를 원하는 분은 저와 함께 개인적으로 또 대화할 수 있고 또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